앞서 전해드린 소식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외신 반응을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훌륭한 대표팀 선수단의 각 개인들에 대한 외신 반응을 가져와 봤는데요. 월드컵이 개막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신들은 우리 대표팀에 대해 손흥민 선수의 원맨팀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김민재 선수와 묶어 2명의 핵심이 이끄는 팀이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우루과이와의 경기 이후부터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밀리지 않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한 외신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매체들이 대한민국을 손흥민 원맨팀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신뢰도와 공신력 높은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월드컵 개막전 이전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쿼드를 소개하면서 탄탄한 수비의 한국팀은 손흥민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예리한 분석 기사를 낸 바 있는데요. 손흥민이 토너먼트 시작에 맞춰 100%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다른 한국 선수들이 대표팀을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 말했던 기사는 그 선수들 중 첫 번째로 한국 팬들이 큰 정우영 때문에 리틀 정우영이라 부르는 정우영 선수가 있는데 그는 한국 축구계의 가장 뜨거운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소속이라 소개했고 또 다른 잠재력 높은 선수로 이강인 선수를 지목했으며 한국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김민재와 김영권의 센터백 파트너십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핫한 김민재 선수 외에 김영권 선수에게도 주목한 기사는 그가 2014년, 2018년 월드컵에 출전하였고 독일과의 경기에서 결정적 골을 터뜨린 바 있으며 올 시즌 구단에서도 울산이 17년 만에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일조했다 소개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마치 분석이 아니라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김영권 선수는 이번 우루과이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줬다는 것이죠. 경기 종료 후 대부분의 매체들로부터 준수하거나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영권 선수는 특히 스포츠키다라는 매체로부터는 플레이가 놀라웠다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기사는 김영권 선수가 센터백 파트너인 김민재를 침착하게 보완했으며 3개의 클리어를 해냈다면서 그는 태클과 블록을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단 한 번의 반칙도 범하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권 선수가 대표팀의 베테랑으로서 정말 소중한 선수구나 하고 느꼈던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누네스와의 경합 과정에서 부상으로 넘어졌을 때 미친 듯한 속도로 커버를 들어와 누네스를 사이드로 고립시킨 장면이었는데요. 정말 대표팀 최고의 베테랑으로서 품격을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단 한 번의 파울도 범하지 않은 김영권 선수의 노련미를 특별히 칭찬한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손흥민이 전부가 아니라고 예언한 바 있는 디 애슬레틱은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종료된 이후 이 경기의 최고의 선수로 우리 언론들조차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의외의 선수를 지목하였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 경기에서 가장 훌륭했던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왼쪽 수비수 김진수라 지목한 것인데요. 무득점, 무승부 경기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에 띈 선수는 한국의 왼쪽 수비수 김진수였다는 기사는 30세의 베테랑 수비수 김진수는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 모두 인상적이었고 3개의 태클, 1개의 클리어링과 더불어 5개의 볼 경합과 4개의 공중볼 경합에서 이겼고 3개의 크로스를 올렸다 전하고 있는데요. 김진수 선수 하면 부상 낙마로 인한 안타까움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가 한을 풀듯 이렇게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며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우루과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단 한 번의 돌파도 허용하지 않은 그의 늠름한 모습에 그가 얼마나 강한 정신력으로 월드컵에 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남은 경기에서도 이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국 매체 90미닛도 김진수 선수가 우루과이의 우측 공격을 침묵시켜버렸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김문환 선수에 대한 극찬도 나오고 있는데요. 90미닛은 김문환 선수에게 우리 대표팀 수비진 중 김민재 선수와 함께 최고의 평점 7.5점을 부여하면서 누네스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초기에 공중볼 경합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황의조를 향한 패스로 한국의 이번 경기 최고의 기회를 만들었고 그의 탄탄한 수비력은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좋아졌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문환 선수가 떠난 것을 슬퍼하고 아쉬워
아쉬워하는 이전 소속팀도 있었는데요. 김문환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하기 전 소속팀이었던 미국 MLS 리그 LAFC는 그가 월드컵에 도전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엔젤슨 퍼레이드는 김문환은 라이트백 위치에서 공격해 나가는 그의 기술과 현란한 개인기로 여러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든 바 있는 훌륭한 선수이고, 만약 월드컵이 아니었다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는 2021 시즌 정말 견고했지만 시즌이 끝날 무렵 김문환에 대한 대표팀의 소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K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인 전북으로 이적한 것은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데요. 이후 실제로 월드컵 대표팀에 들어갔고, 그들은 그가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김문환이 떠난 것은 그들에게는 슬픈 일이라면서 김문환 선수가 리그의 다른 오른쪽 수비수들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선수였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페네르바체 팬들이 아직도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하듯 김문환 선수 역시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은데요. 이렇게 우루과이를 상대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극찬을 받고 있는 우리 수비진들, 이들만큼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미드필더 3인방이었습니다. 이 중 맏형인 정우영 선수는 공간을 차단하고 시기적절한 파울로 상대 공격 흐름을 끊는 노련미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두 명의 선수에 비해 다소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하였지만 그가 가진 최고의 강점인 바로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우루과이와의 공중볼 경합에서의 역할은 대표팀 내에서 독보적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SPN 역시 벤투호가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미드필더 3인방인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이 완벽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소화했기 때문이라 평가하였는데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하는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는 독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매체 중 하나인 키커가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 한국의 출발은 성공적이었고, 이 경기에서 이재성은 소속팀 마인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팀을 위해 뛰고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인 이재성은 최고의 의미에서 매우 견고한 선수라 평가했는데요. 벤투 감독이 이재성에게 전방 압박을 지시했고, 그는 74분 교체될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볼 배급을 했으며 우루과이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냈다 평가하였습니다. 경기 후 우루과이 미드필더진의 에이스인 발베르데가 한국팀의 압박으로 뒤로 물러나 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히 말한 데 있어 이재성 선수의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밀어내는 압박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황인범 선수는 미드필더 3인방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미드필더입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이런 황인범 선수를 평가하기를 우루과이가 미드필더를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는 절제력을 보여주었다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황인범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에 몸담고 있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무려 4개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분데스리가 4개 팀은 뮌헨 글라드바흐,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으로, 이 중 뮌헨 글라드바흐와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황인범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와 호펜하임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루과이전에서 황인범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들에 그리스 관계자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매주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사실 황인범 선수는 분데스리가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선수이고 그런 기회도 있었기에 분데스리가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벤투호의 황태자라 불리는 그가 남은 경기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상위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팀에서의 오퍼 소식도 아마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오퍼 소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선수가 있죠. 그는 바로 후반 교체되어 들어오자마자 월드컵을 3번 이상 경험한 선수인 것 마냥 전혀 긴장한 내색 없이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준 우리 대표팀의 황금막내 이강인 선수입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번 경기 이전에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에게 유령 취급을 받는다면서 리그에서 뛰어난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외면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들도 우리 모두도 벤투 감독의 큰 그림에 당했다고 느낀 장면은 아마 이번 벤투 감독의 용병술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이강인 선수의 파격 투입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벤투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소화해낸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현 시점 최고의 리그라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두 팀은 물론 많은 스페인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며,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쪽에서 공신력 높기로 유명한 이적시장 전문가 마테오 로레토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 진심으로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팀은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인 뉴캐슬과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인 울버햄튼인데요. 울버햄튼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를 울버햄튼이 원하는 이유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인 무티뉴를 대체할 선수로 혹은 네베스와 마테우스의 이적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며, 황희찬이 이강인과의 계약에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하드 태클은 뉴캐슬이 현재 1200만 유로에 달하는 몸값을 가진 이강인에 대해 문의를 넣었다면서 이강인 선수를 뉴캐슬이 왜 영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매체는 이강인 선수가 다비드 실바와 베르나드로 실바에 비견되는 뛰어난 발놀림과 좁은 공간에서의 컨트롤을 가진 창의적인 왼발 미드필더이며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마요르카의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라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1세에 불과한 나이에 장기적으로 뉴캐슬의 핵심 선수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강인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과 속도, 슈팅 능력, 수비 공헌 등은 뉴캐슬의 감독 에디 하우가 좋아하는 특성이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현재 뉴캐슬이 영입하고자 하는 레스터시티의 스타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 이강인 선수를 평가했습니다. 이 뉴캐슬 이적에 관련해서는 엘골 디지털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랍 자본으로 부유해진 뉴캐슬이 마요르카의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마요르카와 이강인 선수의 계약 조건에 걸려있는 이적료는 부자 구단 뉴캐슬이 문제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뉴캐슬과 울버햄튼으로 이적할 가능성보다는 스페인 리그 내 다른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마요르카에서 확실한 입지를 갖고 있고 월드컵에서 기회를 받아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빅클럽에서도 오퍼가 들어올 수 있는 선수이기에 현재로서는 지금 유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격진에는 도대체 왜 국대에 뽑히는지를 모르겠다는 비판을 들어왔지만 마치 이게 바로 국대에 뽑히는 이유다라고 경기력으로 증명해버린 공수 양면에서 최선을 다해준 나상호 선수가 있었고, 결정적 기회를 놓쳐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훌륭한 골로 공헌해왔기에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비판을 받아 의기소침할 필요 없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음 경기 준비해도 될 황의조 선수도 있었으며, 후반에 교체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세계의 여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는 인물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우리 대표팀의 원톱 포지션이 보여줘야 할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 실력을 선보인 조규성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상대 슛에 놀랐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히 골문을 벗어나 멋진 선방들을 보여준 김승규 선수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록 경기에 출장하진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준비를 마치고 상시 대기 중인 다른 태극전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말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상대가 누가 되었든 간에 긴장하고 쫄 만큼 그들의 실력이 그리고 기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처럼 훌륭한 모습을 선보인다면 유럽의 많은 팀들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주목할 것이고, 손흥민, 김민재 관련 기사들만큼이나 다른 선수들에 대한 많은 외신 기사들도 쏟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